자, 정부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죠. 금리 부담 겪고 계신 대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지금이라도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알아봤습니다.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정확히 어떤 겁니까? 연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다른 사람들 주담대 금리가 뭐 한 1%, 2% 오른다고 할 때 이 내가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한 0.75%포인트 정도 선으로 잡아둘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. 그럼 이 금리 상한이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? 일단 기존에는 대출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0.75%포인트까지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이랑 좀 은행권이 협의를 해서 이 금리 상한 이 제한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. 그래서 수치가 낮을수록 좀 차주들에게 유리한 건데요.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은행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. 대구은행이 0.45%포인트로 가장 낮고 또 신한이나 우리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 0.75%포인트로 이 제한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가입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요. 내 주담대 금리에서 가상금리가 좀 붙는 방식인데 이것도 역시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. 뭐 1년간 이제 가상금리가 아예 안 붙는 곳이 있는가 하면 뭐 최대 0.2%포인트까지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. 가입 비용하고 또 저 상한을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. 네, 그렇죠. 금리 상한형 대출이라는 게 사실 나온 지는 한 1년이 됐다면서요. 그때 가입했던 분들은 그러면 이미 꽤 이득을 받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좀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면요. 지난 1년간 이 5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를 좀 살펴봤더니 0.97에서 2.04%포인트였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이제 금리 상한형 주담대에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라도 0.75%포인트였거든요. 근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상금리라는 게 붙기는 하는데 이거를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난해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. 네, 좀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아는 분들이었나 보네요. 네, 그러게요. 그런데 이게 지난 1년간 이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 가입 건수를 살펴봤는데 너무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본 차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아, 가입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? 네, 좀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요. 5대 시중은행에서 이 판매를 시작했던 지난해 7월부터 이 올해 6월 말까지 집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 건수는 총 58건에 불과했습니다. 금액은 103억 원 정도였는데 이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에서 주담대 잔액이 20조 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뭐 실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혜택은 거의 못 본 거네요. 왜 이렇게 가입이 저조했을까요? 이게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로 또 경기 침체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금리를 그 정도까지 올릴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변동금리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폭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. 기준금리가 당시에 또 그렇게 급격하게 빠르게 오르지 않을 걸로 내다봤기 때문에 이 상품에 관심을 갖는 차주들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. 또 여기에다가 이 상품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. 하긴 전쟁이 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? 지금은 어떨까요? 금리가 이미 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가입하는 것도 유리할까요? 좀 아쉽게도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미할 걸로 보입니다. 그래요? 네. 당장 뭐 이달 말에 미국에서 뭐 자이언트 스텝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효과가 미미하다? 네, 이게 뭐 상품 구조와 또 시장 전망을 조합해 보면 좀 그런데요. 총 11개 은행 상품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자료 화면에 나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위에 있는 수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0.5%포인트로 제한을 합니다. 다만 여기에 가산금리가 0.05에서 0.1이 붙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.5에서 0.6 이상은 올라야 사실상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 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은행 상품들을 다 따져봤더니 종합해보면 이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1년간 적어도 0.55에서 한 0.85 이상은 올라줘야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자가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.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0.5에서 한 0.75 정도 추가로 더 인상이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거든요. 이게 은행마다 사실 상품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유불리가 좀 나뉘어질 수는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 0.75
그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줘야 이 상품 가입이 더 유리한 구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내년에도 계속 금리가 오를지 어떻게 합니까? 여기서부터는 그러면은 좀 베팅의 영역이겠네요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내년 상반기에 잠시 금리 인상 휴지기에 접어들 걸로 좀 내다보고 있기는 하거든요. 예. 그런데 뭐 전망이라는 게 이제 또 뭐 사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말대로 베팅의 영역이기는 합니다. 다만 이 은행권 PB들을 대상으로 좀 취재를 하면서 이 선택에 좀 가이드가 될 만한 질문 하나는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었는데 네. 바로 나의 주담대 금리가 지금 이 수준에서 0.75 그 이상으로 올랐을 때 내가 이 상환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만약에 힘들다라는 좀 결론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가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조언이었는데 이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준금리 최대 인상폭이 0.75인 만큼 그 이상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감내 여력을 살펴봐라라는 의미입니다. 그냥 가입비 조금 더 내고 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가입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? 기존 주담대에다가 특약 형태로 추가를 하는 방식입니다. 말 그대로 특약이기 때문에 해제도 가능한데요. 다만 이제 동일 계좌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해제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좀 챙겨 보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좀 차주에게 더 유리하게 이 구조가 좀 개선된 업그레이드형 금리 상한형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가입이 가능한 은행이 있는가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. 지금 네. 자료 화면에 일정이 나가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잘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